Yeah, obviously it's very disappointed results, and especially because it means a lot for the club and for the fans, and it's really frustrated and painful night. 북런던 더비 득점으로 토트넘에 체면 7회를 해준 손흥민. 그런데 손흥민이 팀 내 최고 평점이 아니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아깝게 패배한 토트넘에서 어떤 평점을 선수들이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입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유서 깊은 라이벌전 북런던 더비에 대한 현지 반응 영상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열렸던 이 경기에서 아스널이 홈이었고요. 토트넘은 원정팀으로서 아깝게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이 사실 경기 내내 거의 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잠시나마 승리에 대한 희망을 줬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죠. 주장 손흥민이 멋진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후에 두 골을 허락하면서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면서 토트넘이 현재까지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승점이 경기당 1.14점이라고 그래요. 1.14. 이게 팀을 떠날 당시에 포체티노와 누누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낮은 성적이고, 뭐 이 정도의 평균 승점이라면 전례를 볼 때 경질당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할 말이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죠. 북런던 더비에서 자존심이라도 챙겼어야 시즌 전반적인 부진에 대해서 좀 체면치가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스널 상대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포스텍 감독이죠. 손흥민 선수는 팀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 골을 넣으면서 북런던 더비 통산 9골 2도움째를 기록했습니다. 9골 2도움 딱 들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죠? 한 팀 상대로 9골 넣는다는 게 특히 상대가 강팀일 경우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과 아스널 합쳐서 역대 북런던 더비에서 통산 득점 3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해리 케인의 14골, 아데바요르의 10골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북런던 더비 득점은 역대 3위고요. 아스널의 전설적인 선수 로베르 피레스와 동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아는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정말 기라성 같은 스타들 다 손흥민보다 이 더비 경기 득점은 아래라는 거예요. 앙리 있겠죠? 베일 있을 거고요. 아스널에 뛰었던 반페르시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뭐 모든 레전드들, 뭐 미드필더로 가면은 아스널의 세스크도 있었을 거고요. 다 손흥민보다는 더비 득점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토트넘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게 주장 손흥민 선수의 현재입니다. 13위로 떨어진 토트넘, 손흥민은 사실 굉장히 그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멘트를 쳐야 돼요. 왜냐면 주장이니까. 경기 끝난 다음에 꼭 믹스존에 불려나가서 우리 후배들 잘했고 하여튼 발전해야 되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꼭 덧붙입니다. 나도 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 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그런 손흥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영상 초반에 틀어드린 저 멘트 저것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평소와 굉장히 다른 말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이 팀에서 10년 뛰면서 이런 순위에 위치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10위 아래로 쭉 떨어진 적이 없다. 나는 토트넘에 와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팀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최악의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2024-25 시즌입니다. 이제 최악의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됐든 반등의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신이 의도한 경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약간 비판적인 어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론도 있지만 선수들을 살짝 비판하는 그런 어조를 떴습니다. 아스널이 그들의 템포대로 경기하도록 그저 내버려두는 건 우리 팀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래선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자신이 준비한 경기 플랜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좀 불만을 나타냈죠. 또한 코너킥을 내줘서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세트피스 실점을 했는데 코너킥을 내준 게 오심이었다면서 판정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한 다음에 근데 판정에 대해서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닙니다라고 사족을 붙이긴 했지만 아무튼 판정을 거론을 하긴 했잖아요. 사실 부임 초기에 잘 나갈 때 또 이번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 부진이 시작됐지만 아직 여유 있을 때 그럴 때 좀 호방한 언변으로 많은 호감을 샀던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과는 좀 달라져 있죠.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초조함이 묻어나는 엔지 감독의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지 주요 매체 평점을 볼 텐데요.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풋볼 런던 이렇게 4개 정도의 매체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스카이 스포츠는 늘 그렇듯이 촌평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스탠다드부터 어떤 촌평을 줬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비교적 평점을 후하게 줬으면서 손흥민한테 유독 5점. 골을 넣은 선수, 유일한 골을 넣은 선수한테 되게 안 좋은 점수를 줘버린 이 스탠다드.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5점을 주면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득점 상황에서는 크게 굴절된 덕을 보긴 했지만 공을 잘 잡아 멋지게 마무리했다. 그 밖에는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위리앤 팀버의 존재감에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뭐 골 외에는 영향력이 미비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뭐 꼭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골을 넣었는데 그보다는 더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사실 다른 매체들도 이제 차차 보시면 아실 텐데 토트넘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다 무기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선발과 교체를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1괄 5점, 1괄 4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도 손흥민이 골을 넣었잖아요. 한 개 정도 올려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체는 대체적으로 후하다 말씀드렸는데 7점을 많이 줬어요. 킨스키 골키퍼 그리고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 이런 수비진들이 두 골을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7점을 많이 줬고요. 미드필더 베리발 이날 뭐 전반적으로 모든 매체에서 경기 최고 선수로 꼽힌 게 바로 베리발이죠. 베리발한테도 7점을 줬습니다. 뭐 친경기에서 7점 한 4명, 5명 줬으면 상당히 많이 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킨스키 골키퍼한테 뭐라고 했느냐? 아스널이 쏟아내는 슛들을 단호하게 막아냈고 발로 공을 다룰 때도 자신감이 있었다. 뭐 좋은 얘기죠. 그러나 두 골 모두 특히 트로사르의 골 상황에서는 더 잘했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뭐 좋은 말, 나쁜 말이 공존하고 있는데 손흥민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 최고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7점을 받은 선수 중에는 말씀드린 수비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아치그레이에게 7점을 줬어요. 나이와 상황을 고려할 때 다시 한번 센터백으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씀드린 팀 내 7점이 5명인데 그 중에 이제 베리발, 그레이 2명의 06년생 듀오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새로 영입된 유망주 골키퍼 킨스키 그리고 스펜스도 어린 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에너지나 뭐 좀 투지를 보여줬다. 이런 면에서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토트넘이긴 합니다.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평점을 매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골 먹었는데 수비진 평점이 다 777?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에 6점을 줬습니다. 북런던 더비 골을 좋아하는 손흥민. 이번에는 굴절의 덕을 봤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북런던 더비에서 유독 골을 많이 넣는다는 것을 이렇게 love라는 단어를 써서 손흥민이 그런 걸 유독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알고 있는 거죠? 아스날 만나면 강해지는 손흥민의 모습을요. 그 득점 이후에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앞선 매체와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좀 낮고 특히 비수마한테 3을 줬어요. 3. 비수마가 뭐 실점 빌미를 내준 그런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혹평을 뭐 피할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3점 주면서 뭐라 했느냐. 포스트코글루의 팀에서 심장이 되어야 했으나 오히려 재앙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팀 한가운데서 조율을 해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좀 침착함이 부족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문제만 일으켰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나 하프타임에 제임스 매디슨과 교체되었다. 뭐 실제로 교체됐으니까 그런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너는 풀타임을 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위에서도 제드 스펜스가 7점 받았다고 했는데 역시 다시 한번 7점을 받았어요. 왜 스펜스에게 다수의 매체, 복수의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원정팀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준 선수는 그에게 부자연스러운 위치, 왼쪽 측면에 배치된 이 선수다 라면서 스펜스가 사실 제 포지션도 아닌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펜스 선수는 이번 시즌 뭐 주로 좌우 풀백으로 뛰면서 좀 원래는 땜빵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데스티니 우두기가 돌아와도 스펜스를 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좀 크로스나 롱패스, 인버티드 풀백처럼 들어와서 하는 패스 이런 게 꾸준하진 않지만 꼭 이 선수의 발에서 이제 슛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점 패스가 하나씩 꼭 나오는 그런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풋볼 런던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주 이제 인용하는 매체 중에 하나죠. 풋볼 런던에서 손흥민에게 6점을 줬는데요. 여기도 7점이 아니에요. 6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스날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슛 상황을 잘 통제했다. 굴절되면서 골대하던 모서리로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뭐 득점에 대한 묘사죠. 공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건 토트넘 공격수 다들 마찬가지였다. 골을 넣어서 2점을 더 준다. 그러니까 솔랑키랑 셉세비는 4점이거든요. 손흥민 득점 보너스 점수 2점 붙여서 6점이다. 그 밖에는 뭐 공격실 3명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공격이 안 풀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이날 경기 히트맵 보셨나요?
스텝 같은 거 보면 손흥민이랑 솔랑키가 미드필더들보다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수비에 많이 가담하고 올라가서 공을 많이 못 잡았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조금 4-4-4 폭탄은 좀 가혹하지 않나. 이거 손흥민도 골 없으면 사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페드로 포로가 4점을 받았습니다. 포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후 비수마가 공을 빼앗긴 뒤 두 번째 실점을 막기 위해 경기장을 가로질러 뛰었다. 그러니까 비수마의 턴오버에서 실점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포로가 원래는 쫙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뒤가 비어 있었어요. 공을 받으려고 올라간 거니까 그 포지셔닝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빼앗긴 뒤에 공격이 쭉 전개되고 아스널이 밀고 들어오면서 포로가 뒤늦게 돌아서 이제 백코트를 해야 됐죠. 그거에 대한 묘사입니다. 94분에 골대를 때린 것 외에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역시 포로가 써 올린 작은 공으로 이제 멘트가 마무리됩니다. 루카스 베리발한테는 무려 8점을 줬어요. 진 팀에서 8점. 굉장히 후한 점수라고 할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더 전진한 역할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후반전에는 6번으로 뛰었고 몇 번이나 팀을 구해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전진한 역할, 좀 앞으로 올라가서 뛰는 플레이메이커, 흔히 8번이라고 하죠. 그런 역할로 뛰었지만 나중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위치를 바꿨고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죠. 만 18세 베리발의 첫 북런던 더비에서 맨 내딛는 걸음마다 경기를 잘 소화했다. 이날 토트넘의 최고 선수였다. 계속 선발로 뛰어야 한다. 앞으로도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날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써라. 메디슨, 쿨세스키 미드필더로 내리는 거 됐어. 베리발 써라 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네요. 모든 매치 통틀어서 8점을 받은 건 저희가 본 이게 4개 매치 통틀어서요. 베리발이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평점 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최고 평점은 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4개 매치의 평점을 종합하면 6이에요. 딱 6. 7 준 곳 하나, 5 준 곳 하나, 6 준 곳 2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6이거든요. 아주 높다고는 할 수는 없죠. 팀 내에서는 물론 진경기라서 6이 넘는 선수가 얼마 안 됩니다. 7.02 평균인 베리발, 또 평균이 6을 넘는 게 그레이, 스펜스 이 정도고 그 다음이 손흥민이라서 팀 내 4위 정도인데 팀 내 4위면 팀 내 상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6은 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랬다 정도의 평점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런 토트넘의 상황. 그 속에서 손흥민 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고군분투가 좀 팀의 승리, 순위 향상으로 이어져야 우리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손흥민 선수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경기가 좀 금방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